요양원에서 그녀가 본 것,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심. 이제 그녀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다. 원룸 안에는 오직 냉장고, 모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웅웅거렸다. 벽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조차 귓가에서 멀어진 지 오래였다. 갑자기 허벅지 뒤쪽이 쥐어짜듯 아팠다. 제이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어젯밤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욕조 가장자리를 붙잡고 한참을 떨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던지 혼자 죽을 뻔했구나 싶어 온몸이 덜덜 떨렸었다. 아이고, 이거 봐라.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일어선 제이는 침대 옆 협탁을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다. 화면이 너무 밝아 눈이 부셨다. 큰아들 민수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에서 깬 듯 쉰 목소리였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서 못 일어나겠다. 다리가 말을 안 들어. 전화기 너머 민수의 숨소리가 급해졌다. 엄마 지금 어디 아파요? 119 부를까요? 아니다. 아니야. 그냥 와줄 수 있니? 무서워서 그래. 제이의 목소리에는 평생 강해야만 했던 여자의 억센 기운이 사라져 있었다. 그저 무서움에 떠는 늙은 아이의 목소리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1시간 후 민수가 달려왔다. 뒤따라 며느리 순이와 딸 미경까지 함께였다. 제이를 부축해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요새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아니다. 괜찮다고 했잖니. 하지만 제이는 알고 있었다. 지난주에도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깜빡한 적이 있었고, 그제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걸. 무엇보다 자꾸만 옛날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오르는데 어제 뭘 먹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시간이나 장소를 가끔 혼동하신다고 하시네요. 경도인지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혼자 계시기에는 위험할 것 같은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도 검토해 보세요. 딸 미경이 의료진과 상의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며 제이는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이었다. 내가 내 자신을 서서히 잃고 있는 건가? 내 이름 대신 한자 번호가 되어가는 건가?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제이에게는 어둠이 시작되는 것만 같았다. 평생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가 알아볼게요. 좋은 곳으로 모셔드릴게요. 미경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이의 귀에는 이별의 인사처럼 들렸다. 햇살요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접수대 직원의 밝은 미소 뒤로 제이의 손목에는 침대 번호 204번이 적힌 플라스틱 밴드가 채워졌다. 마치 병원 입원 환자처럼. 아니, 이제 정말 환자가 된 건가?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침실이에요. 룸메이트 분도 계시고요. 미경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방 안을 가리켰다. 하얀 커튼으로 나뉜 침대 2개, 작은 사물함, 그리고 창가의 플라스틱 의자. 그게 전부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자예요. 81입니다. 옆 침대의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첫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은 금속 숟가락이 스테인리스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제이는 떡갈비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짠맛만 강하고 고기 맛은 나지 않았다. 빨리 드세요. 7시 반에 식판 수거해요. 간병인이 재촉하자 제이는 젓가락을 더 빨리 움직였다. 집에서라면 천천히 씹으며 드라마를 봤을 텐데 여기서는 시간표가 모든 것을 지배했다. 밤 10시 소등 시간. 복도에 비상등만 남겨둔 채 모든 불이 꺼졌다. 하지만 제이는 잠들 수 없었다. 옆 침대에서 춘자 할머니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이 안 와요? 춘자가 속삭였다. 네, 너무 낯설어서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여긴 똑같은 시간이 계속 반복되는 곳이에요. 매일매일이 똑같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12시 점심 식사, 2시 간식, 6시 저녁 식사, 10시 소등. 스케줄표처럼 반복되는 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사흘째 밤, 제이는 호출벨을 눌렀다. 화장실이 급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다. 잠시만요. 복도 저편에서 대답이 들렸지만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한참 후에야 간병인이 나타났다. 뭐가 필요하세요? 화장실 좀. 아이고, 진작 말씀하시지. 기저귀 차시는 게 어때요? 기저귀. 그 말에 제이의 목구멍이 막혔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이는 요양원의 리듬에 맞춰가기 시작했다. 아침에 간병인이 204번 기상하세요 라고 부르면 일어났다. 더 이상 김제이 할머니가 아니었다. 어느 새벽 이상한 정막이 흘렀다. 옆 침대를 보니 춘자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개인 물품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침 식사 때 간병인에게 물었다. 그분은 어제 밤에 좀 안 좋아지셔서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이는 알 수 있었다. 춘자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점심시간, 새로운 할머니가 춘자의 자리에 눕혀졌다. 간병인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불을 정리하고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제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담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들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각자의 시간표로, 각자의 속도로. 여기선 이름이 지워지고 번호만 남는구나. 목젖 뒤가 조여오는 걸 느끼며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직은. 그날 밤, 제이는 작은 메모지에 또박또박 글씨를 썼다. 나는 김제이다. 78세.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났다. 2 자녀를 키웠다. 제이는 자신이 잊히기 전에, 번호가 되기 전에 자신을 기록해두고 싶었다. 할머니, 오늘도 재활 운동 시간이에요. 물리치료사 박 선생의 목소리에 제이는 휠체어에서 일어났다. 재활실의 평행봉은 차갑고 정직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쇠막대기였다. 잡으면 잡히고 놓으면 넘어진다. 그것만이 확실했다. 발을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천천히요. 제이는 평행봉을 꽉 잡고 한 걸음을 뗐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밤, 제이는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딸 미경이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썼다. 3월 15일. 일어서기 10회. 발끝 들기 20회. 평행봉 3걸음. 숫자로 기록하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내일은 오늘보다 2걸음 더. 뭐 하세요? 새로운 룸메이트 박순덕이 물었다. 춘자 할머니 자리에 온 지 일주일 된 할머니였다. 운동 횟수 적어요. 까먹을까 봐서. 아이고, 그런 걸 왜 적어요?
어차피 여기서 나갈 것도 아닌데. 순덕의 말에 제이는 펜을 멈췄다. 정말 그럴까?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걸까? 다음 날 아침, 간병인이 약 봉지를 가져왔다. 하얀 봉지에는 빨간 볼펜으로 204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무슨 약인가요? 제이가 물었다. 아, 혈압약이랑 치매 예방약이에요. 간병인이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해 줬다. 그날부터 제이는 약 봉지에 굵은 마커로 아침 8시, 저녁 8시를 적었다. 그리고 약 이름도 따로 적어 붙였다. 혈압약 오전, 인지개선제 저녁. 할머니,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다른 간병인이 혀를 찼다. 제가 먹는 약은 제가 알아야죠. 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엔 주어진 음식을 빨리 먹기 바빴는데, 이제는 젓가락을 천천히 들었다. 할머니, 빨리 드세요. 설거지해야 해요. 간병인이 재촉해도 제이는 자신의 속도를 유지했다. 아직 먹는 중이에요. 그 말을 또박또박 할 때, 제이는 자신이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인했다. 204번. 복도에서 간병인이 불렀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204번. 재활 시간이에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간병인이 방까지 들어왔다. 할머니, 왜 대답 안 해요? 제 이름은 김제이예요. 번호가 아니라 간병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김제이 할머니. 재활 시간이에요. 작은 승리였다. 번호 대신 이름을 되찾는 작은 반항이었다. 그날 밤, 제이는 가림막 뒤에서 일기를 썼다. 나는 오늘도 나를 확인했다. 김제이, 78세. 두 다리로 서고 두 손으로 젓가락을 들고 내 이름을 부르게 만들었다. 며칠 후 물리치료 시간에 박 선생이 말했다.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평행봉 없이도 몇 걸음 걸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요? 제이의 눈이 번뜩였다. 네, 한번 해보세요. 제이는 평행봉에서 손을 뗐다. 휘청했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한 걸음, 두 걸음,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박 선생의 박수 소리가 재활실에 울려 퍼졌다. 제이는 가슴이 뛰었다. 이런 기분이 언제였더라. 아, 맞다. 큰아들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와 똑같은 기분이었다. 그날 밤 공책에 썼다. 3월 28일 평행봉 없이 5걸음. 내 다리가 기억하고 있었다. 살고 싶다는 걸.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김 할머니,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 나간 사람 봤어요? 제이는 펜을 꽉 쥐었다. 못 봤으니까 제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오늘 가족 면담이 있다고 하던데요. 간병인의 말에 제이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 달 만에 듣는 소식이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공책에 적어둔 기록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다. 오후 2시 상담실에서 민수와 미경을 만났다. 아들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고 딸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엄마,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어요? 미경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제이는 돌직구를 날렸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런데 혼자 계시기엔 아직 일러요. 내가 혼자 있겠다고 했니? 나도 준비 다 했어. 제이는 가져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주치의 소견서, 작업치료 계획서, 낙상위험 감소 방안이 정리되어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박 선생이 도와줬어. 물리치료사.
집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야. 제이는 한 장씩 설명했다. 화장실과 현관에 손잡이 설치,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가스 차단기 자동 설치, 응급 호출기, 보조기구, 렌탈비는 한 달에 15만 원. 방문 요양은 하루 3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들어. 민수가 깜짝 놀랐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런 걸 다 알아보셨어요? 여기 있으면서 할 일이 뭐가 있겠니? 밤새 인터넷으로 찾아봤지. 사실 제이는 지난 2주 동안 간병인들과 다른 입소자 가족들에게 정보를 수집했다. 요양 등급 신청 절차, 재가 서비스 종류, 비용까지 꼼꼼히 메모해뒀다. 그런데 엄마, 만약에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그럼 119 부르지. 응급 호출기도 있고, 여기서도 응급 상황 생기면 병원 가는 거 아니야? 미경이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여기는 24시간 간병인이 있잖아요. 24시간. 밤에 호출벨 눌러도 30분 후에 와. 그리고 여기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 그냥 조용히 치워지더라고. 제이의 목소리에 쓴맛이 묻어났다. 엄마, 미경아, 너희는 부모를 안전한 곳에 모셔놨다고 마음 편하겠지만 난 여기서 매일 죽어가고 있어. 진짜로. 상담실이 조용해졌다. 제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하루 3시간 방문 요양사 오시고 주 1회 동행 진료, 응급 호출기 상시 착용. 이렇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루 4-5시간 뿐이야. 여기서는 16시간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비용이 걱정이에요. 민수가 망설였다. 월 80만 원이면 요양원비보다 싸. 그리고 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으로 충분해. 너희 돈 안 쓴다고. 제이는 계산기까지 가져왔다. 국민연금 월 45만 원, 기초연금 월 33만 원, 합계 78만 원. 몇만 원 모자란 건 내 적금에서 쓸게. 10년은 더 버틸 수 있어. 미경이 서류를 들여다봤다. 물리치료사가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박 선생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했어. 단, 안전시설만 제대로 갖춰지면. 제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박 선생 번호야. 직접 물어봐. 가족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아니, 제이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놔서 반대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그럼 한번 해보죠.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단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퇴소 당일, 순덕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부러워라. 순덕이 이모님도 준비하세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제이가 손을 꼭 잡았다. 요양원 현관을 나서는 순간 3월의 바람이 뺨을 스쳤다. 차갑지만 자유로웠다. 반복되는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민수와 미경이 미리 와서 준비를 해두었다. 화장실 손잡이, 현관 미끄럼 방지 매트, 부엌에는 큰 글씨 타이머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엄마, 이제 정말 혼자 괜찮으실까요? 괜찮고 말고 여기가 내 집이니까. 제이는 현관문을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집 냄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공간의 냄새였다. 똑똑똑. 매일 아침 10시. 방문 요양사의 초인종 소리는 시계보다 정확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선영은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오늘은 된장찌개 어떠세요? 두부도 넣고 파도 넣고요. 운동은 스텝 15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이는 현관 옆 벽에 붙인 일과표를 확인했다. 종이에 큰 글씨로 적어둔 하루 스케줄이었다. 아침 6시 30분 기상, 7시 아침 식사, 9시 스트레칭, 10시 방문 요양, 오후 4시 산책, 저녁 8시 약 복용. 어르신 정말 체계적이세요. 저희 아버지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 먹으면 까먹기 쉬우니까 꼼꼼히 써놔야 해요. 제이는 부엌 타이머를 확인했다. 가스 사용 시 30분 타이머를 맞춰두는 습관을 들였다. 한 달이 지나자 제이만의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선영이 오는 3시간 동안은 집안일과 운동을, 오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다. 제이야, 아래층 경로당에서 올라오던 박영자가 문을 두드렸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다. 영자야, 어서 들어와. 너 정말 집에서 잘 지내고 있구나. 처음엔 걱정했는데. 영자는 제이의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곳곳에 설치된 안전시설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약통, 벽에 붙인 응급연락처들. 너 혹시 노하우 좀 알려줄래? 우리 아파트 할머니들이 너 얘기로 난리야. 뭔 얘기? 요양원 갔다가 집에 돌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 그날 저녁, 제이는 경로당에서 제가 돌봄 준비하기 강의를 했다. 20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모였다. 일단 몸부터 준비하세요. 매일 운동하고 약은 정확히 챙기고 그 다음이 집 안전시설이에요. 제이는 자신이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나눠줬다. 화장실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는 기본이고요. 가스 차단기, 타이머, 응급 호출기까지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야? 그건 바로 가족과의 합의예요. 미리미리 대화하세요.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 결정하면 선택권이 없어져요. 이때 한 할아버지가 갑자기 손을 들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월 78만 원 정도 돼요. 방문요양비가 80만 원 정도니까 조금만 보태면 돼요. 요양원비보다 오히려 더 싸요. 진짜 그래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에서 내 시간표로 사는 거예요. 6시에 깨고 싶으면 6시에 깨고, 밤 10시에 라면 먹고 싶으면 그냥 먹으면 되고요. 모든 걸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며칠 후 영자가 또 찾아왔다. 제이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파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너처럼 하겠다고 지금 난리야. 자식들한테 요양원 보내지 말고 집에서 돌봐달라고 말이야. 제이는 웃었다. 그럼 잘 됐네. 잘 되긴 시설 관계자들이 우리 아파트 경로당 출입 금지 시켰어. 너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제이의 눈에 불이 켜졌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정보 공유한 게 죄야? 그날 밤 제이는 일기장에 썼다. 나는 틀린 일을 하지 않았다.
노인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시설에서 죽을 권리 말고 집에서 살 권리 말이다. 다음 주 경로당 모임에서 제이는 말했다. 어르신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누가 대신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식들이, 의사가, 사회복지사가 제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정해야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준비합시다. 몸 건강, 집 안전, 가족 대화, 이 세 가지만 챙기면 충분해요. 석 달 후, 제이의 일과는 완전히 안정화되었다. 지팡이 없이도 거실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요리도 혼자 할 수 있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달력을 보니 집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 있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오늘의 색은 내가 고른다. 제이는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제발 준비하지 않은 노후로 그곳에 가지 마세요.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문제예요.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 나만의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그게 바로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은 당신이 정하세요. 100세 인생 오디오북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